시어머니랑 싸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요. 그러더니 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얼굴 보자마자 김치 버리라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래, 네 맘은 알겠는데 그건 돌아가신 사부인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데 못 가셔.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또 친정엄마 김치 이제 제가 언제 먹겠어요. 이거라도 아껴 먹으면서 엄마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더니 성에 안 찬 듯 입을 삐죽 대시더군요. 그리고 제가 친정엄마 처리해야 할 일로 집을 자주 비우니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댔나 봐요. 지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친정에 매여 있다고요. 저한테는 가끔이라도 애 봐달라 부탁하지 말라더니 당신 아들이 가끔 독박으로 애 봐야 할 일이 생기니까 한달음에 달려와 남편 밥도 해주고 애도 봐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대놓고 뭐라고 하실 텐데 말조심을 좀 하시길래 그래도 부모 잃은 며느리 심정 생각해서 크게 뭐라고 구박은 안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제 신경 써준답시고 가끔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며 힘내라 하셨어요. 이제 친정 없는 딱한 며느리니 지난 세월 앙금은 다 풀고 저한테 잘해주시려나 보다 싶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속셈이 있더라고요. 제 남편더러 친정엄마 유산에 대해 그렇게 자주 물어보셨대요. 그런데 제 남편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을 못 해주니 답답한 마음에 못 참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미안스럽긴 한데 돌아가신 사부인 재산은 다 정리를 했니? 네? 아니요. 동생이랑 상의 중이에요. 사돈 처녀는 결혼 생각이 아직 없고? 네.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재산이 좀 된다고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우리 제부가 법적으로 잘 아는데 도움을 좀 주고 싶어서. 어머님 말씀은 감사한데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급한 건 제 동생이랑 처리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당분간 손 안 대고 있으려고요. 손을 안 댄다니? 그럼 너희 친정엄마 사시던 아파트는? 그냥 당분간 두려고 하는데요. 엄마 유품도 그대로 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동생이랑 가게요. 무슨 박물관이니? 돌아가신 분 유품은 바로바로 정리하고 집도 팔아버려야지. 어머님이 듣다 못해 짜증을 팍 내시길래 제가 눈이 휘둥그레해져. 네? 박물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급하지도 않은데 뭐하러 빨리 정리를 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기분 나쁘려고 해요. 라고 했더니 아차차 하며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제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될 것처럼요. 어머님은 몇 번 그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시더니 제가 입 꾹 다물자 그냥 제 남편만 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돌아가신 사돈 재산에 탐내나 싶어서 시댁 견제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황당한 속셈이 있을 줄이야. 시인모님 한 분이 저희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애들도 다 커서 독립하고 시인모 전 남편분은 재혼하셨죠. 딱히 경제력이 없는 시인모님은 월세 원룸 사시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언니인 저희 시댁에 손도 벌리고 사셨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남편이 돈 많이 못 모은 이유가 시인모님 원룸 보증금 대주느라 3천만 원을 주고 와서였더라고요. 제 남편 결혼하면 다시 돌려주려고 하셨다는데 그냥 시댁 사람들 모두가 입 싹 닫고 있어서 남편도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로도 병원비며 보험료 내야 한다며 가끔 손을 벌리셨고 이렇다 할 경제력 없는 제 시댁에서는 유일하게 돈 잘 버는 아들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다달이 30만 원 보내기로 결혼 전 약속과는 다르게 50만 원, 어쩔 때는 100만 원씩도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부부 월 수익이 800만 원이 넘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시댁 돈 없는 거 알고 결혼한 거니 누굴 원망해요. 그런데 발 뻗기 시작하니 한도 끝도 없다고 계속 남편한테 연락해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 전에는 남편 혼자 버니 돈 받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까지 같이 버니 돈이 화수분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제가 버는 돈까지 아들 돈이라고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아예 남편의 월급 통장을 다 달라고 하셨다가 그냥 한 달에 200만 원씩만 보내기로 강요하셨다더군요. 남편이 와이프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하니 그럼 몰래 달라고 하셨대요. 마음 약한 남편은 알겠다고 하고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냈다가 제가 3개월 차에 그거 알고 남편 이잡듯 잡고 시댁에도 난리 쳤거든요. 보내더라도 저한테 허락을 받고 보내야 하잖아요. 게다가 300만 원이나 시댁에 보내버리면 그냥 제 월급으로만 살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그 일 이후로 시댁도 제 눈치를 좀 보는 듯 하다가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제게 돈이 생길 거라 생각했는지 슬금슬금 시어머니가 간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모든 걸 지금 당장 현금화 하지도 않을 거고 여동생이랑 반반 나눌 거다. 그리고 제 딸 성인 될 때까지 임야며 토지 하나도 건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별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혼한 네 시이모님 말이야. 이번에 살던 집이 2년 계약 끝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딱히 갈 데가 없더라고. 나이도 많은데 계속 원룸살이 하기도 그렇고 어디 괜찮은 거처 없겠니? 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순수하게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증금에 맞춰서 이사를 가셔야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최대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시며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어디 네 시이모 혼자 살 빈집 없을까? 너희 친정엄마 혼자 사시던 것처럼 아파트가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시길래 그제야 소름이 오쏘쏘 돋으며 어머님의 속뜻이 이해가 갔죠. 제 친정엄마 집이요? 설마 거기에 시이모님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아예 살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1년 정도만 있게 하는 건 어떤가 해서 빈집 계속 두어봤자 먼지만 쌓이고 내 동생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거기 화초도 많다며. 그거 물 주느라 너랑 사돈처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됐다고 했어요. 친정엄마 살던 집에 무슨 시댁 식구를 들여요. 제가 단칼에 거절했더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구기며 뭐 아예 명의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 비어있는 김에 좀 사시게 하는 건데 뭐 어때? 너도 참애가 인정머리가 없어. 네 시이모 그 나이에 원룸살이 하는 거 보기 죄송스럽지도 않니? 니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리고 넌 네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재산도 많이 생겼으면서 주변 돌아보는 것 좀 배워.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너무 불쾌하니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고 보자 하시더라고요. 남편 붙잡아 어머님 이야기를 하며 울분을 펼쳤더니 남편이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럼 자기 이모한테 달에 20만 원씩 받을 테니 거기 살게 하시는 건 어떠냐 묻길래 제가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는데 활용점정의 사건이 생겼죠. 제 남편이 친정엄마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품 정리하느라 왔다 갔다 할 때 남편도 집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제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기야, 장모님 집 비밀번호 바꿨어? 어? 응, 바꿨지. 왜 그래?
그게 혹시 지금 좀 알려줄 수 있어? 지금? 왜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지금 제 친정엄마 집 앞에 시모랑 시 이모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아무리 쳐도 문이 안 열리니 저더러 다시 물어보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미쳤냐고 하자 남편이 당황한 듯 급하게 끊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마, 비밀번호가 안 맞네? 좀 알려줘라. 내 동생이랑 먼 길 왔는데 잠깐 들어가서 집 한 번만 보고 나올게.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었지? 한 달에 20만 원 주고 내 동생 이 집 살기로 했다는 거. 네? 누가 그걸 허락을 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예, 부부는 경제 공동체잖니. 네 재산이 우리 아들 재산인데 뭘.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집을 아예 달랬니? 월세로 살겠다는 거잖아. 사부인 물건은 최대한 냅둘게. 그냥 여기서 먹고 자면서 먼지 안 쌓이게 잘 관리하면서 살게. 네가 20만 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20만 원 준대잖니.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저는 어머님의 말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소리를 지르며 당장 거기서 물러나라고 했더니 어머님도 같이 노발대발하며 저더러 가족도 모르는 이기적인 년이라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친정엄마가 타고 다니시던 자전거가 문 앞에 있었는데 그걸 맘대로 갖고 가 시이모님 드렸더라고요. 열받아서 시댁 찾아가 뒤집어 엎었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엄마 자전거를 왜 맘대로 남을 줘요? 그리고 집에 살겠다니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요? 보자 하니까 진짜 정도들을 모르시네요. 남이라니? 네 시이모가 왜 남이야? 너는 그놈의 정신머리를 고쳐야 된다. 네, 제가 미쳤죠. 왜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근 10년을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돈 재산 탐내는 도둑놈 심보만 가득한 그지 같은 집구석. 이제는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할 테니 그리 아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혼하라며 저같이 싹수 없는 며느리는 자기도 싫다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어머님이 나 죽네 하면서 뒤로 나동그라졌고 지켜보던 시이모랑 시아버지도 사색이 되며 말리더군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전부 제게 뭐라고 하길래 제가 양아치 짓을 하면 맞아야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미친 사람처럼 나오니 더 건들지 못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바로 이혼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지 멋대로 제 친정 엄마 집 비밀번호를 시어머니랑 시이모님한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월세 20만 원은 또 무슨 얘기고요. 이런 인간이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 이목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 이혼이 참 두려웠었는데요. 정말이지 정이 한 번에 딱 떨어져 바로 마음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그지 같은 니네 집 가서 살라고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어차피 제 집이었으니 남편만 나가면 되는 거였어요. 여기 들인 가정 가구는 그동안 결혼 생활하며 시댁에 들인 돈보다 적으니 알아서 퉁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몸만 나가라고 했어요. 이혼 소송 걸어봤자 지만 불리하다는 거 아는지 미안하다 싹싹 비네요. 시어머니랑 시인모님 두 분도 제 직장까지 쫓아와 울고불고 비는 걸 제가 경비 선생님 불러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아들도 당신도 벌 받는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폭풍 오열하더군요. 가족 사이에 왜 그러냐고 저더러 따지길래 어머님은 가족인 며느리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받은 만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제가 정말 이혼할 줄 몰랐나 봐요.